당신은 오늘도 물병을 먼저 챙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씻겨나가겠지라는 믿음, 너무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물을 늘렸는데도 붓기는 그대로이고 밤에 화장실은 더 자주 가고 오히려 피곤해졌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살짝 바꿔보려 합니다. 물 양보다 콩팥이 좋아하는 조절을 도와주는 채소 한 가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하루에 물을 늘렸는데도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잔류감이 남습니까? 둘째, 저녁만 되면 발등이나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깊어집니까? 셋째,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고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집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당신의 콩팥은 물 부족이 아니라 균형의 부담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 사실 하나만 잡고 갑니다. 콩팥은 단순히 물을 통과시키는 필터가 아닙니다. 콩팥은 나트륨, 칼륨, 수분, 산과 염기를 매 순간 저울질하며 몸의 압력과 농도를 맞추는 조절 장치입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넣으면 잠깐은 소변이 맑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절 장치가 지친 상태라면 그 물이 오히려 담요와 전해질 흔들림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성인에서 만성 콩팥병은 대략 10%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분이 본격적인 증상 전까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이게 오늘의 조금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문제라는 뜻이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니 물만 더 마시면 된다 해서 하루 2리터 넘게 마셨는데 밤에 더 힘들어요. 그분에게 저는 물병이 아니라 식탁을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물은 억지로 늘리지 않고 대신 콩팥이 부담을 덜 느끼게 해주는 채소 한 가지를 식사에 붙였어요. 신기하게도 첫 변화는 소변량이 아니라 붓기와 밤에 깨는 횟수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콩팥은 정수기 필터가 아니라 댐의 수문이 가깝습니다. 물을 더 붓는다고 수문이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수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도록, 즉 조절이 쉬워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물 채소의 균형 비율, 그리고 많은 분이 무심코 하는 치명적인 실수 2가지를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섹션 2에서는 물을 늘렸는데도 왜 몸이 편해지지 않는지 그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방금 전은 콩팥을 정수기 필터가 아니라 댐의 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더 붓는다고 수문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수문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물만 붙잡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은 눈에 보이고 바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2리터 텀블러 들고 다니기. 쉽고 뿌듯하지요. 하지만 콩팥의 부담은 물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함께 들어오느냐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입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건 물이 아니라 전해질 나트륨 칼륨색과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그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붙잡고 혈압이 오르거나 붓기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생각하죠. 아, 그래서 물을 더 마셔야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높은 상태에서 물만 과하게 늘리면 밤에 소변만 늘고 낮에 붓기는 덜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물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혈압과 호르몬 신호를 보고 지금은 붙잡아야 하나 내보내야 하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조금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 많이 마셨다 라고 느끼는 날이 꼭 건강한 날이 아닙니다. 짠 반찬, 국물, 가공식품을 먹은 날, 몸은 갈증을 통해 물을 더 찾게 만들고 그 물은 다시 붓기와 담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물이 문제라기보다 물의 배경, 식단, 이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경험 있죠?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먹고 괜찮겠지 하며 물까지 많이 마셨더니 새벽에 2번, 3번 깨는 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한쪽은 수분 섭취는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탈수는 콩팥에 분명히 부담이 되니까요. 다른 한쪽은 무조건 늘리기보다 개인의 상태, 심장, 콩팥 단계, 약물과 나트륨 섭취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물 500ml라도 이 짠 식사 뒤에 500ml와 균형 잡힌 식사 뒤에 500ml는 콩팥이 처리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당신은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아니면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십니까? 콩팥은 숫자보다 타이밍과 조합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콩팥의 수분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물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과 수분의 움직임을 식탁에서 정리해주는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마트 어디서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국으로 먹을 때와 반찬으로 먹을 때 콩팥에 주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나요? 채소라면 다 좋은 그 점 아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채소는 콩팥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3에서는 드디어 제가 아까 숨겨둔 그 말, 물보다 중요한 이 채소를 정확히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채소가 콩팥의 조절을 도와주는지 성분과 원리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에이, 그 흔한 양배추요? 하고 웃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이 흔함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꾸준히 먹을 수 있고 조리법이 단순하며 무엇보다 콩팥이 부담스러워하는 신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식탁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입니다. 콩팥이 지칠 때 가장 흔하게 같이 흔들리는 게 혈압과 부종입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 사구체에는 매번 다른 압력이 걸리고 그럴수록 여과가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양배추가 도움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양배추가 특별한 약이라서가 아니라 식사 전체의 균형을 잡기 쉬운 채소라서입니다. 양배추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있어 포만감을 도와주고 짠 반찬을 줄이거나 국물을 덜 찾게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내려가면 몸이 물을 붙잡는 이유가 줄어들 수 있죠. 여기서 조금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콩팥엔 칼륨이 무섭다는 말을 듣고 채소를 겁내는데 양배추는 비교적 칼륨 부담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포기하는 대신 채소를 고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개인의 콩팥 단계와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채소는 무조건 위험이라는 공포에서 빠져나오는 첫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은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좋아서 적극 권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날 것을 과하게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게 낫다. 또 특정 약에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면 비타민 K 섭취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저는 이 두 의견을 이렇게 합칩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황에 맞게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 콩팥에 더 편할까요? 양배추를 짠 양념에 묻히는 순간 양배추의 장점은 반쯤 사라집니다. 반대로 살짝 데치거나 찜으로 혹은 싱겁게 볶아한 접시를 만들면 그 한 접시가 국물 욕심을 줄이고 식사의 염분을 낮추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물을 늘리는 노력에 쓴 에너지를 식탁에 양배추 한 접시 올리는 쪽으로 옮긴다면 몸은 어떤 신호로 답할까요? 다음 섹션사에서 양배추를 언제, 얼마나,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콩팥이 가장 편해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두 가지 실수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양배추가 좋다는 말을 정확한 사용법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콩팥은 감탄사가 아니라 패턴에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 것보다 당신의 생활 리듬에 붙는 방식이 중요하지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입니다. 콩팥은 밤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기 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녁에 나트륨이 많은 식사를 하면 몸은 물을 붙잡고 그 결과가 밤류나 새벽 붓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언제 먹느냐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60대 이후 분들께 저녁 식사에 양배추를 붙이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물을 더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녁 식탁에서 짠맛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넣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반전인 디테일 하나. 많은 분이 양배추를 샐러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콩팥과 위장, 그리고 치아를 같이 생각하면 특히 60대 이후에는 날 것보다 익힌 양배추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히면 부피가 줄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만들 수 있고 위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익힌 양배추는 먹기 쉬워서 꾸준히 가기 좋습니다. 콩팥 관리에서 꾸준함은 약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가 좋을까요? 저는 쉬운 기준을 하나 드립니다. 저녁에 양배추 한 주먹에서 2주먹 익힌 기준, 플러스 단백질, 손바닥 한 장, 플러스 밥은 평소보다 한 숟갈 줄이기. 이 조합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의 식사를 덜 짜게, 덜 무겁게 바꿔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배추 자체가 아니라 양배추가 짠 반찬과 국물의 자리를 빼앗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일이 나옵니다. 양배추를 먹는다면서 양배추 샐러드에 마요네즈 드레싱을 듬뿍 넣는 경우입니다.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만 이 조합은 오히려 지방과 나트륨을 늘리고 어떤 분들은 속이 더부룩해져 밤에 물을 더 찾게 됩니다. 콩팥은 결국 결과, 부종, 혈압, 담요로 반응하니까요. 실수 두도 흔합니다.
양배추를 국이나 찌개에 많이 넣고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입니다. 양배추는 좋은데 국물은 대개 나트륨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채소를 넣었는데도 콩팥은 여전히 짠 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배추는 국물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국물은 줄이고 양배추는 건더기로 먹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갈리는 지점도 짚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 걱정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섬유질과 식물성 영양소가 오히려 혈관과 염증에 도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택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거나 의사가 제한을 준 경우라면 양을 조절하고 데치기 같은 방식으로 칼륨을 줄이는 요리를 택합니다. 반대로 그런 제한이 없다면 채소를 두려워해 소금과 국물로 식사를 채우는 습관부터 끊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당신의 저녁은 물로 씻어내는 식사입니까? 아니면 식탁에서 정리되는 식사입니까? 섹션 외에서는 양배추를 더 현실적으로 마트에서 고르는 법, 보관하는 법, 일주일 루틴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숨은 짠맛, 실수도 함께 잡아드릴게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어르신 한 분께만 알려주세요. 그 한 번이 누군가의 새벽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진짜 현실로 내려가겠습니다. 양배추가 좋다를 알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집에 가져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섹션 외에서는 마트, 냉장고, 식탁까지 일주일이 굴러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입니다. 콩팥은 하루의 평균보다 그날그날의 변동에 더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짜게 먹고 내일 물로 만회하는 방식은 수문을 더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극단적인 날이 아니라 평균이 편한 날을 늘리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그 평균을 만들기 좋은 재료입니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한 통이면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이 양배추는 신선한 맛보다 손질의 편리함이 지속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양배추 한 통을 사오면 바로 반은 차에 썰어 보관, 반은 큼직하게 썰어 찜용으로 나눠두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선택이 쉬워집니다. 피곤한 날, 찜기에 7분에서 10분, 그냥 찐 양배추 플러스 간장, 한 방울, 혹은 레몬, 식초. 여유 있는 날, 채 썬 양배추 한 그릇 플러스 삶은 달걀 슬래시, 두부 슬래시, 생선 한 조각 많은 분이 여기서 간장은 괜찮나요? 라고 묻습니다. 간장은 결국 나트륨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많이가 아니라 향만입니다. 양배추는 단맛이 은근히 있어서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양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절이고 드레싱을 더하고 햄을 올리는 순간 그건 양배추가 아니라 가공식품 파티가 되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이 갈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는 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익혀야 위가 편하고 오래 간다는 말도 맞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콩팥 관리에서 1등은 완벽한 영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사입니다. 생이든 익힘이든 당신이 일주일에 5번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승자예요. 그럼 일주일 루틴을 아주 간단히 잡아볼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찐 양배추 한 주에서 2주 먹기 플러스 단백질
한 가지. 화요일, 목요일, 점심 또는 저녁에 차에 썬 양배추 한 그릇 플러스 국물은 절반만 토요일, 일요일, 외식이 있으면 양배추는 전이 아니라 샐러드수로, 드레싱은 반만. 여기서 중요한 숨은 짠맛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양배추로 건강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김치, 젓갈, 장아찌를 그대로 드십니다. 물론 김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이 예민한 시기엔 김치가 반찬이 아니라 메인급 나트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김치는 끊지 말고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양배추가 채우게 하세요. 콩팥 입장에서는 오늘은 덜 짜네 라는 신호가 먼저 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 추가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체하고 있나요? 양배추는 추가 음식이 아니라 짠 반찬과 국물의 일부를 교체하는 음식일 때 힘이 커집니다. 섹션 6에서는 양배추를 먹으면 어떤 신호가 먼저 달라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색보다 더 중요한 신호, 붓기보다 먼저 오는 신호,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 3가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내가 뭘로 확인하냐의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조용해서 큰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대신 당신 몸은 이미 매일 아주 작은 신호로 답을 합니다. 양배추를 저녁 식탁에 붙였을 때 변화는 생각보다 소변색에서 먼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입니다. 콩팥과 혈관은 한 팀입니다. 혈관이 긴장하면 콩팥의 미세혈관도 압력을 받고, 콩팥이 지치면 체액 조절이 흔들리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첫 변화는 여과가 깨끗해졌다 같은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혈관과 체액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 첫 번째 체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손가락 반지 느낌을 봅니다. 반지가 꽉 끼거나 손이 뻣뻣한 날이 있지요. 저녁 나트륨이 줄고 식사가 가벼워지면 손의 부종이 먼저 완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체크는 양말 자국입니다. 저녁에 벗었을 때 자국이 깊고 오래 남는지. 세 번째 체크는 밤에 깨는 횟수입니다. 물을 억지로 늘리지 않고 대신 저녁 식사 구조를 바꿨는데도 밥류가 줄어든다면 그건 콩팥이 조절이 쉬워졌다는 쪽으로 반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이 밤에 화장실 가는 건 물을 마셔서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녁의 나트륨과 식사의 무게가 더 큰 스위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짠 식사를 하면 몸은 수분을 붙잡고 그 붙잡은 수분이 누웠을 때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빠지는 패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짠맛의 스위치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밥류는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부전이나 수면무호흡 같은 질환도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식단 변화는 진단을 대신하지 않지만 몸의 반응을 통해 어느 방향이 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해준다는 것. 만약 양배추 루틴을 했는데도 밥류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숨이 차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는다면 그건 더 물을 마셔야겠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아는 당신은 지금 소변이 맑아졌는가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밤이 편해졌는가
언제까지 보고 있나요? 콩팥 관리에서 결과는 종종 밤에 먼저 나타납니다. 잠이 깊어지고 새벽이 덜 흔들리고 아침이 덜 무겁게 시작되는 것. 그게 당신에게 가장 큰 보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배추를 먹기 시작하면 속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콩팥과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연결됩니다. 장이 편해지면 식사가 단순해지고 군것질과 늦은 야식이 줄고 나트륨과 가공식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콩팥이 받는 신호는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이 만들어내는 생활 패턴에서 달라집니다. 섹션 7에서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당신 삶에 딱 붙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 채소의 균형 비율을 현실적인 숫자로 제시하고 어떤 분은 물을 더 늘려야 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시간을 바꿔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계속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물을 탓하지도 물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콩팥은 물을 원하지만 더 정확히는 균형을 원한다는 쪽으로요. 그래서 섹션 7에서는 제가 약속했던 물, 채소의 균형 비율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입니다. 몸의 수분은 단순히 마신 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식 속 수분, 나트륨 양, 혈관의 긴장도, 그리고 호르몬 IDH 같은 항인효 호르몬이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물을 적게 마셔도 소변이 잘 나오고 어떤 날은 물을 많이 다 마셔도 붓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큰 스위치가 흔히 저녁 나트륨과 식사의 무게입니다. 제가 드리는 간단한 비율은 이렇습니다. 저녁 한 끼 기준 물 한 잔, 양배추, 익힌 것, 한 주먹을 기본으로 짠 반찬이 있으면 양배추를 먼저 늘립니다. 여기서 물 한 잔은 식사 중후에 천천히 마시는 한 컵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물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짠맛을 줄여서 몸이 물을 붙잡을 이유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되면 신기하게도 물을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밤이 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디테일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이 물을 더 마시면 혈압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짠 식사를 유지한 채 물만 늘리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고 다음날 피로가 늘면서 혈압이 더 흔들리는 경우도 봅니다.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짠 신호를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은 노년층은 탈수가 더 위험하니 물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심장 콩팥 상태에 따라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소변이 진하고 양이 줄었다면 물을 조금 덧가 맞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붓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 손이 뻣뻣하다면 물 양보다 저녁 식탁 양배추 플러스 덜 짠 구조를 먼저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더 넣어달라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덜 붙잡게 해달라는 신호입니까? 같은 물 한 컵이라도 몸이 붙잡는 이유가 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8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어 당신의 내일로 가져가겠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데이 1/7 챌린지를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물을 더 마셔야 콩팥이 좋아진다는
익숙한 믿음에서 한 걸음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콩팥은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콩팥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균형과 조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죠?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첫째, 콩팥은 정수기 필터가 아니라 댐의 수문처럼 열고 닫는 조절이 핵심이라는 것. 둘째, 물을 늘려도 편하지 않다면 그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식탁의 신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셋째, 그 신호를 가장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현실적인 도구로 양배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쉬운 과학 사실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콩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작은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에는 놀라울 만큼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저녁의 짠맛이 조금만 내려가도 몸이 물을 붙잡는 이유가 줄고 그 결과가 밤요 붓기 아침의 무거움에서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밤의 깊이와 아침의 가벼움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도 잊지 마세요. 양배추가 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양배추가 당신의 식탁에서 김치, 젓갈, 국물 같은 짠 자리를 조금이라도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은 늘 추가가 아니라 대개 교체일 때 힘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오늘 함께 품고 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을 더 늘리는 것이 맞고 어떤 분에게는 물보다 저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문장입니다. 내 몸은 더 넣어달라가 아니라 덜 붙잡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저녁 한 번만 떠올리면 당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합시다. 거창한 목표 말고 오늘부터 가능한 것. 오늘 저녁 양배추를 익혀서 한 주먹, 그리고 국물은 절반만. 물은 억지로 늘리지 말고 목이 마를 때 천천히 한 컵, 그리고 내일 아침 손과 양말 자국, 밤에 깬 횟수를 조용히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찰이 쌓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행동은 쉬워집니다. 당신의 콩팥은 지금도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가봅시다. 댓글로 당신의 변화 하나만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 깨셨는지, 양말 자국이 어땠는지, 아주 짧게라도요. 서로의 기록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